안녕하세요. 윤시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룹화를 할 수 있는 태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첫 번째로 P 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웹 퍼블리셔 혹은 웹 프론트엔드가 되려면은 가장 친숙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사이트 W3School을 여러분들이 가서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w3school.com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태그의 명칭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검색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맨 위에 거의 맨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걔를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요. 자, 이런 P 태그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 P 태그에 대한 내용이 이 브라우저들한테 정확하게 열리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그래서 P 태그에 대한 정보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이그젬플에 보시면은 예시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자, P 태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의 내용을 묶을 때, 단락 처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만약에 일정하게 끝났을 때 문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때 P 태그를 많이 쓰시는데요. 우리가 P 태그를 갖다가 쓰실 때 제가 이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 로렘 입숨이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주소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서 들어가시면은 자, 요런 영문으로 되어져 있는 로렘 입숨 사이트가 나오는데 한글 입숨이라고 여러분들이 치셔도 한글로 되어져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이 입순 사이트는 뭐냐면요. 의미 없는 문장이나 문단을 여러분들이 우선 대략적으로 넣어야 될 때, 홈페이지가 완성이 되어져 있진 않은데 여기 안에 글귀를 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임시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요. 네, 자, 그러면은 밑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문단, 패러그라피, 자, P 태그의 약자가 바로 이 패러그라피의 약자예요. 그래서 자, 세 개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제너레이트를 눌러주시면은요, 자, 세 개의 문단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는 없지만은 내가 임시로 지금 이 텍스트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세 개의 문단을 가지고 편집기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문단이 하나 끝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P 태그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텍스트 자체의 문단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문단하고 두 번째 문단하고 혹은 세 번째 문단하고의 내용 전환이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내용 전환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P 태그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실무에서 또 많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자, 해당 사이트를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대표자 해가지고 쭉 써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메일 주소라든지, 그죠? 뭐, 팩스 번호 혹은 뭐, 전화번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드레스라는 태그를 적용한다라고 배웠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신고라든지, 아니면 주소라든지, 우편 주소라든지, 이런 사업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런 내용들은요. P 태그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넣으실 때는요. 거의 웬만하면 P 태그로 여러분들이 넣으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p 태그로 처리한 이 세 개의 문단의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엔터를 두 번 쳐져 있는 듯한 효과, 그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바로 대표적인 블록 요소의 특성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블록 요소, 그러니까 그룹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블록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p 태그는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div, 자, div 혹은 div, 자, div 태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div 태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가 그 W3 스쿨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묶으실 때를 div 태그를, div 태그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간 분할을 할 때, 콘텐츠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공간 분할을 할 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요. p 태그 예시를요.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div 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하나로 묶은 거죠. 그래서 하나로 묶은 것을 이렇게 그저 CSS로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div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을 때 그냥 영역 자체를 묻고 싶을 때 보통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멘티 태그가 나오면서 시멘티 태그로 이제 하도록 권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큰 영역 자체는 이제 시멘티 태그를 이용을 하고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갖다가 또 그룹핑을 시킬 때를 여러분들이 div 태그를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div 태그를 이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은 간단하게 마크업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놓았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div가 4개를 주었어요. 4개를. 자, 시작하고 끝을 갖다가 4개로 이렇게 주었는데, 그 안에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입력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자, 얘네들이 한 가지 여기서 좀 더 특성을 보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id에서 A라고 그죠? id에서 B, id C, id D 해서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태그를 갖다가 지금 4개가 중복이 되고 있죠. div 태그가 4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가 구별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제가 CSS 꾸미기를요, 다르게 넣을 거거든요. 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가 바로 id라고 얘네들의 각각 이름을 부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id를 할 건지 클래스를 할 건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서는 id를 이용을 해서 이름을 갖다가 구별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공간은 id가 A, 두 번째는 B, 세 번째는 C, 네 번째는 D로 넣을 건데 자, 얘네들을 갖다가 쭉 나열해서 쓰는 게 아니라 BR 태그를 이용을 해서 줄바꿈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BR 태그는 여러분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용자들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쭉 나열해서 읽으면은 조금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을 위해서 눈이 보기 편하게 읽기 편안하게 주기 위해서 자, BR 태그를 넣었어요. 그래서 줄바꿈을 얘는 줄바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엔터 한번 친 듯한 효과가 결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위에 이제 CSS를 넣었는데요. 자, CSS는 div 태그 4개의 태그가 전부 다 동일하게 위드가 100, 높이가 100 들어가라. 자,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은요. id에서 a라고 쓴 건데요. 이게 자, 우리가 바디 영역에서는 id라는 직접적으로 텍스트를 갖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스타일 영역에서는 id라는 말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체 기호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 영역에서 샵 A라고 쓰시면은 이게 무슨 뜻? IDA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IDA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적용해라. IDB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적용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HTML 편집기 혹은 자바스크립트 jQuery에서는요. 띄어쓰기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로 단어 자체를 다 구별을 해서 얘네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띄어쓰기를 지금 보시면 안 했죠. 그래서 안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해주시는 거하고 안 해주시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네, 자, 이렇게 나오죠? 지금? 네,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보시면요. div 태그, div 태그는 전부 다 4개, 자,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 걔네들의 각각 구별하기 위해서 아이디별로 색상 값을 줬어요. 백그라운드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드 값을 좀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200이라고 그죠? 써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저절로 딱 변경이 되겠죠? BR 태그를 넣은 부분이 보시면 어때요? 지금 엔터 친 듯한 효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div 태그 같은 경우는요. 의미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은 내가 영역을 구별해야 될 때 혹은 콘텐츠를 그룹화를 시킬 때 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블록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줄을 바꾸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네. 자, 그래서 블록 요소가 여러분들 혹시나 이해 안 되시면은 제가 앞서 업로드를 해드렸던 인라인과 블록을 구별하기라는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블록 커트라는 태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W3 스쿨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예시가 나와져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그젬플이 아주 잘 정확하게 나와져 있거든요. 자, 트라이 잇을 갖다가 한번 눌러 보시면은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블록 커트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사이트에서 이 문장 혹은, 문단 자체를 통으로 가지고 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출처를 밝히는 태그가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얘를 그대로 네, 복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요, 이 내용 자체를요, 인용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요 사이트에서.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속성값을 갖다가 지금 보시면 속성값이 사이트가 되는 거죠. 이 사이트라는 속성은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이트가 어디에서 출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네를 갖다가 못했다. 그래도 사실 어쩔 수는 없어요. 최대한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그래도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웬만하면은 사이트에 대한 출처를 밝혀주시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과가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될 거고요. 제가 이 블록 커트하고 기존에 이제 이게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텍스트의 p 태그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이 p 태그도 같이 복사를 해서 위에다가 입력을 해서 네, 저장을 해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면은요. 자, p 태그는 그냥 이렇게 쫙 나열이 되어져 있는데 왼쪽에 그죠? 그런데 블록 커트로 입력이 되어져 있는 태그 영역은요.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는 거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블록 커트로 했다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거를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알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례상 여기에다가 뭐 출처를 따로 써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는데 사실 블록커트 내용만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도 인용문으로 얘네들이 인지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목적이 이 블록 커트가 아니라 들여쓰기가 목적이어서 블록 커트를 사용했다. 그러면 될까?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태그 자체의 의미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얘는 무조건 인용문에 관련된 문단이거나 문장이어야지만 쓸 수 있는 태그예요. 그래서 들여쓰기만을 위한 태그로 이용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것은 CSS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블록 요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직접 한번 해보시고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